2022년 8월 2일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30번째 시간, 우리가 나눌 믿음의 사람은 한국 최초 옥중 전도자 벙커 선교사입니다. 1853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벙커는 오하이오주 오빌린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합니다. 이 무렵 조선에서는 조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여서 구한말 조선 정부는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설립하고 미국 층에 교사를 초청합니다. 유니언 신학교는 당시 졸업반인 벙커와 길모어, 재학생인 헐버트 이 3명을 추천하여 미 북장로의 교육 선교사로 1886년에 파송하게 됩니다. 내한하자마자 유경공원에서 고관 자제들과 관리들에게 폐쇄될 때까지 8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다가 의료 선교사로 함께 내한한 애니 앨리스와 1887년에 결혼합니다. 그 후 임지를 배제학당으로 옮겨 미 감리회 소속 선교사로 활동하게 된 그는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후에 배제학교의 학장이 되어 1911년까지 근대 교육 발전에 힘을 씁니다. 그는 교육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최초로 옥중 전도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민족 지도자들을 개종시키는 데 역시 힘을 씁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연루되어 있던 민족 지도자들이 대거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벙커는 이들의 석방운동을 돕고 예배를 드리며 위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독교 관련 서적과 역사책을 넣어주기도 하며 죄수들의 처우 개선, 야만족 고문제도의 폐지, 음식과 의복의 자유로운 차입 등 죄수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한국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한송 감옥에서 첫 개종자가 되었고 이후 약 40여 명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벙커의 노력을 알게 된 선교사들의 지원으로 한성 감옥은 칙칙하고 어둡기만 한 곳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며 책을 읽는 기독교 학교로 변화하게 되는데 감옥에 별도로 서적실이 생길 정도로 그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서적실은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전후로 국내에 개설되어 있던 공사립 도서관 가운데 기독교와 제도 개혁에 관한 서적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이 됩니다. 이를 본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은 그의 저서인 전환기의 한국에서 한성 감옥이 벙커 선교사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벙커 목사와 그의 부인이 정규적으로 방문한 그들의 감옥은 처음에는 탐구의 방이었다가 기도의 집이 되었고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다. 이것이 마무리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 밖으로 내보내셨고 일하도록 하셨다. 아가서 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의 묘비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벙커 선교사는 내한하고 40년간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선구자로서 한국인의 교육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한 남들이 두드리지 않았던 감옥을 방문하여 죄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이상재, 이승만 등 많은 애국지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그 후 1926년 7월 4일 73세의 노령으로 선교사직에서 은퇴하여 미국으로 귀국해 여생을 보내다가 1932년 11월 28일 80세의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나의 유골이 남아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벙커의 유언에 따라 1933년 그의 유골은 양화진에 안장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방법으로 음지에 있었던 죄수들에게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선교하며 나아갔던 벙커 선교사.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으신가요?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라기는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따스한 한 줄기 빛으로 밝혀줄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